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5일 4월의 2주차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기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좀 비가 토요일 날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뭐 날씨 일기예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일요일 날도 비가 오면 좀 선행권 마필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앞선이 주로가 바바가 가볍기 때문에 또 말바국 소리에 편자가 요동을 치면서 또 청각이 예민한 마필로서 페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그나마 특히 2반매 물고 가는 선입형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내용 좋은 마필들이 많죠. 서울이고 부산이고. 자, 일요경마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인기권 마필들이 데뷔전에서, 즉 실전에서 입상권 마필들은 모두 좀 공백을 갖고 나왔고 오히려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6번 라이징 삭스가 또 새벽 훈련도 좋은데 인기도에는 살짝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6번 라이징 삭스 요건 어떨까요? 일단 주행 심사를 이제 3번을 받아서 통과했다는 것이 못내 핸디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점이 득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6번 라이징 삭스입니다. 스피드도 있고요. 주행 심사 시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또 빅토아로 기수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저돌적인 말머리를 벌치고, 무엇보다 성적이 급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고, 42조 이관호 마방이요 10마 승부가 굉장히 강해요. 21%입니다. 10마 입상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첫 데뷔전 강한 의지 보일 6번 라이징 삭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체는 좀 얇지만은 레칸도의 자마, 박태종 기수가 마무리 조교 때 병합훈련을 실시를 한 외산 4등급 이겨주마. 근데 그 말은 아직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왠지 마체는 좀 얇지만은 스피드는 잘 나와주고 있고, 이 마필은 불량주로 해서 1분 2초대의 마필이고 6번 라이징 삭스는 정상적인 주로 해서 1분 3초 4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라이징 삭스가 불량주로 해서 뛰었다면 1분 2초도 끊을 수가 있을 정도로 저는 주로를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이번 내 길의 빛 요마필도 마체는 좀 얇습니다만도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 3번 티하고 터치 최원준 기수입니다. 최원준 기수. 자, 좌전 관골류로 인해서 7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월요일날 한번 세게 놔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가볍게 컨디션 조절을 했는데, 이마필도 뭐 데뷔전에서 직전 2월 25일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만큼 자기 걸음은 지니고 있는 포위평 마필이 되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사실 나머지 뭐 뛸 말은 뭐 없고, 8번 대지공주가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어쩐 일인지 지하주 기수가 직접 매만지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이 마필도 사실 불량주로 해서 뛴 걸음이지만은 일단 순발력은 어느 정도 보였던 마필이고 한번 실격이 됐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자, 그러고 나서 좀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오히려 저 공백 기간 동안 힘이 좀 찬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8번 대지공주는 뭐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6번 라이징 삭스를 중심으로 2번 내길의 빛, 3번 티하고 터치, 거기 뭐 8번 대지공주까지 붙여서 때린다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경주거리 1300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현장에서 6번 내가 끝판왕, 아직은 뭐 데뷔 이후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편성이 너무 허접한 편성을 만났는데 어떨까요? 예, 요게 만약에 이번에 또 3착을 차지하잖아요. 3착에 머물러 그래도 5등급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6등급 미승리마 고별전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이제 사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등짝에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조금 강단 있는 기수가 기승했으면, 또 강단 있는 말머리를 펼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시고, 또 편성도 나쁘지 않죠. 다 허접한 편성, 정말 미승리마답게 부진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만큼 사력을 다할 6번 내가 끝판왕. 이번엔 입상 찬스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2번 라운 프린세스가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나서면서 앞선에 나가지 못하자 끝걸음이 조금 무뎌졌는데 거리가 1300 조금 버겁습니다만도 워낙 뭐 다른 대한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이 없기 때문에 2번 라운 프린세스 모래를 맞지 않고 안쪽에서 아마도 6번 내가 끝판왕과 같이 선두권을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진형 마필들 중에서는 앞장 까는 놈이 자 유리한 만큼 2번 라운 프린세스. 자, 여기 1번 초원여전사 요거는 마체가 좀 얇습니다만도 선두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 7번 화이트 펀치 같은 경우도 요번에 빅투아르가 라운제우스라는 마필과 국산 6등급 자 그 녀석도 라운제우스도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차피 직전 경주에 라운 프린세스와 큰 착차 없이 결승선을 통과를 했다라면 전개 2점도 좋은 7번 화이트 펀치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6번 내가 끝판왕 여기서는 그래도 와야 되지 않느냐. 6번을 놓고 2번 라운 프린세스가 기본 막권이고요. 안쪽에 1번 초원여전사 7번 화이트 펀치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승급전에 나서는 1번 베스트 채플, 6번 서울스토리, 9번 능력시대까지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고 또 나머지 마필들은 현등급에서 발빠른 10번 리드업까지도 인기권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1번, 6번은 승급전 이 두 마리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금 인기도에 밀려있는 또 새벽 훈련 시 마무리 조교 때 제가 무조건 나오면 놓고 때릴 정도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판단한 마필이 있는데요. 자, 그 녀석을 놓고 때립니다. 다만 인기도에 살짝 밀려있지만 출전마 12마리 중에서 능력만큼은 아주 최고로 꼽을 수 있는 마필을 한 놈 찍어놓은 만큼 현장에서 강백호가 마감 10분 전에 어떤 놈을 놓고 막권 사먹기 좋은 놈들로 때리는지 확인을 하신다면 막권질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4경주 1300m고요. 국산 5등급 경주. 이번 경주는 갈 길이 바쁜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번 슈퍼플라이. 얘는 4살짜리 마필인데 조금 공백을 갖고 나와가지고 직전 경주에도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엔 뭐 기원이가 아주 칼을 갈았는데 새벽 훈련은 어떨까요? 예, 직전에는 이제 오랜 공백이 있었죠. 여기 이제 굴건염 여파가 있었어요. 경주마에게는 좀 치명적인 거였는데 나름 그렇게 심하지 않은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훈련 강도를 높였다는 걸 봐서는 건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번 경우는 한 수 위에 능력 마필이고 이 잠재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오피서와 윌링미스 굉장히 좋은 배합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자신의 레이스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뚝심형 마필 10번 슈퍼플라이의 우승 가능성 굉장히 높게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전엔 38조 공백과 함께 승급전이었고요. 이번에는 또 김기현 기수가 칼을 갈았고 사실 38조 공백을 갖고 나오면서 거의 나이를 한 살을 더 먹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번 슈퍼플라이는 갈 길이 바쁘고 5번 스페셜 라이터 자 요것도 사실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은 조금 있었습니다. 워낙 뭐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또 뒤에서 등 떠밀려서 팔리는 마필이고 11번 핵살 왕자 역시도 직전 경주 거세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1주 공백과 함께 거세를 했는데 오히려 이 마필은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이 좀 낫지 않겠냐. 외선을 쭉 돌아서 감량 기수의 김효정 기수를 태운 것을 본다라면 자 이번 경주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 되겠고 자, 더 나가서는 9번 게이트나 더 파이널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는 퇴사를 시켜야 될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번 천년 호령인데요.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아졌고 감량 기수 이동진 기수입니다. 사실 훈련 때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 게이트의 2점이고 또 전개도 곱게 바로 2선에 붙어 나간다면 어부질이 만약에 여기서 못 들어오면 그냥 퇴사시켜버리지 뭐. 그 정도의 각오까지도 해볼 수 있는 마필. 왜냐하면 실전에서 걸음이 다 나왔거든요. 30전 뛰면서.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번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번 천년 호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도 갈 길이 바쁜 10번 슈퍼플라이를 놓고 10번 5번 일단 10번 5번을 기본적으로 때려야 되겠고요. 배당을 안고 있는 2번 천년 호령이라든지 자 11번 햇살 왕자까지 분산 배팅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자 여기 뭐 1번, 9번도 가능성은 있는데 오히려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을 추천드린 만큼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는 1300m 혼합 4등급 경주. 이번 경주도 저도 한번 현장에서 승부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또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습니다. 예. 아주 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00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내용을 좋게 나오는 마필이 한번 배당을 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쪽으로 요거 이제 뭐 몰빵 경주고 뭐 이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담 없는 선에서 소액으로 배당을 노려서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경주니까 부담 없이 도전하실 분들 그런 분들 뭐 굉장히 좀 의욕을 갖고 큰 배팅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가볍게 배당을 노리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 5경주 고배당 승부처로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경주 1300 강 팀장의 특급 승부처 전반부에서 한번 배팅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자 5경주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왔습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고요. 이번 경주는 뭐 또 인기마 4번 장산 와일드. 야 이거 포인마인데 체격도 좋고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가파른 상승세. 이번에 또 새벽 훈련 시 그냥 뭐 왔다라고 할 정도로 발걸음이 경쾌하고 좋은데 한번 더 놓고 때려야죠. 아 그럼요. 이거는 이제 프라우드 시티즌이라고 굉장히 명혈통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혈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자 직전 경주가 사실 그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컨디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는데 임기훈 기수 자체도 놀라는 모습을 제가 경주 끝나고 잠깐 봤거든요. 그만큼 이 마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요. 또 거sem합니다. 파괴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멋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4번 장산 와일드는 왔는데 후차권 마필이 12번 금화썬더. 자 이게 깜빡이로 아마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선행을 가서 마지막에 버텼는데 이번에 거리가 줄었고 또 12번 게이트인데 과연 쉽게 선행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쉽게 선행을 나온다 하더라도 거리가 줄었다고 무작정 버틸 수가 있을까요? 직전에 15% 주로해서 마지막 활용 타임이 14초 0이라면 한 번쯤은 저 배당 갖고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외곽이고요. 만약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바로 앞선에 나와가지고 자리를 못 잡으면 외곽을 타야 되는 입장이고 자 12번 금화썬더는 훈련 상태는 좋지만은 오히려 안쪽에 1번 캠프 터치가 앞말인데요. 이것도 조금 강단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번 결정력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2번 썬볼터 체격도권도 좋고 이번엔 병합훈련까지 강도 높게 했고 안쪽 게이트 2점 2번 썬볼터. 자 직전보다는 좀 더 뛰어줘야 될 마필은 바로 6번 볼드나이너인데 지난주에 그 12조에서 배당을 터뜨린 마필인데 거기 그 훈련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외국에서 온 용병 흑인입니다. 약간 그 남아공 스타일인데 그 사람이 그 관리사인데 조교를 시키는 마필마다 다 배당을 내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눈여겨봤는데 자 이번 경주는 6번 볼드나이너도 그 관리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만약에 이 마필은 곱게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박태종 기수 보고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앞선이 무너지길 기다렸다가 6번 볼드나이너도 이번에 해볼 만한 마필이고 10번 두손왕자가 사이즈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뭐 훈련 상태는 또 신영철 기수가 직조를 한 만큼 이번에도 뭐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4번 장산 와일드에 붙여서 빨갱이 배당보다는 안쪽에 2번 썬볼트 6번 볼드나이너 뭐 10번 두선왕자라든지 뭐 11번 위드프레스 10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4번을 놓고 12번보다는 2번 6번 10번 11번까지 추천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경주고요. 총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 2000살 그렇게 애를 먹이다가 직전에 한번 깝대기를 베끼고 들어온 마필이 또 팔립니다. 자 거의 대가리까지 팔리는데 자 그래도 8번 러닝스톰 요거 아주 다부지게 뛰더라고요. 새벽 훈련시 보면은 아주 그 한센 자마답게 아주 스피드도 좋고 요번에 감량 3km에 또 일단 선행도 나가고 1300 거리 경험도 있고 어떨까요? 예, 직전 경주 너무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라스트 라프 타임이 12초 6입니다.
이제 좋은 거로. 체구는 크지 않은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단 있는 마필. 한센 자마들이 사실은 조금 스피드에 비해서 뚝심이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마주들이나 또 관계자들에게 조금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느낌이 사실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필은 스피드도 있지만 뚝심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차가 조금만 더 단단해진다면 중거리까지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싹수 있는 마필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투지가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을 이번 경주 아낄 이유 없다는 점, 최선 다할 마필이라는 점, 또 조건도 좋잖아요. 직전 대비 3kg의 감량 있죠. 51kg 이동화 등자 가던 길 계속 갈 것으로 한 번 더 노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1번 로켓로드가 직전에 껍적대고 1700m에 붙었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적정거리 1300m의 도전을 앞두고 박태종 기수가 가속 불패 1등급 마필 거기에 또 국산 5등급 썬볼트까지 붙여가면서 공을 들였고 이 마필도 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만약에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온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이번 파이어볼은 직전 경주에는 원래 선행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말들이 열중샷 하니까 얘가 선행을 가는 바람에 마지막에 무뎌졌는데 요번에 또 새벽훈련 시 걸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안쪽 게이트 2점이고요. 자 11번 2000살 왠지 모르게 이 2000살은 세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또 2000살 하니까 또 2000쌀밥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10번 2000쌀도 게이트가 조금 불리하죠. 이게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쓸 말인데 자 저희 방송에서는 8번 러닝스톰은 새벽훈련 시 걸음은 왔다. 그렇다면 8번을 놓고 때리는 경마다라고 한번 강력히 추천을 드리면서 자 8번을 놓고 10번과 1번, 2번 이렇게 두 마리만 추천드리겠고요. 3번 특별스타도 맨날 가서 깨진 말이고 7번 샤크 파티도 원준이가 끌고 올라오기에는 뭐 얘가 올라올 때쯤이면 또 경마가 끝날 수도 있고 뭐 배당권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너무 여러 마리 마필을 추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8번을 놓고 10번, 1번, 2번 이렇게 세 마리만 추천드리면서 8경주로 갑니다. 자 8경주 강백호의 메인 승부처 참 메인이라는 말을 잘 저는 쓰지는 않는데요.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 10번 알파칸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만도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 전자에 뛰는 걸음을 봐서는 최근에 두 번은 열심히 잘 뛰었는데 훈련 상태도 좋았고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지만 이 녀석보다 훈련 상태가 더 좋은 마필이 있다면 뒤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 승부처 10번 알파칸을 뒤로 돌리고 때립니다. 자 부담 중량이 55kg를 달고 과연 1700m 직전 경주에 이 코너에서 시종 말이랑 싸우면서 끌리고 헤맸던 마필인데 문정윤 기수 오로지 밥그릇 돈 버는 말은 이거 하나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정윤 기수 지금 입상을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400승을 넘게 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참 최근에 말 타는 거 보면은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고참 기수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알파칸을 뒤로 돌리고 때립니다. 어떤 놈 놓고 때리냐고요? 궁금하시면 060 300에 6100번입니다. 꾹 눌러주십시오. 현장에서 강백호가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함께 해주신다면 멋진 적중까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 혼합 3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직전 경주 사연이 아주 많은 마필이 하나 있죠. 11번 이스트 팔로스 정말 이거 저번에 한번 놓고 때렸는데 완전히 정말 현장에서 경마장 확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게 타가지고. 자 이번에 어떻게 탈까요? 일단 외곽이라는 것 1700의 11번 게이트는 일단 남들은 1700을 뛰어야 되는데 이 마필은 1730m를 뛰어야 됩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왜 코너를 200m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외곽을 돌아야 돼요. 그만큼 거리 손실이 많고 또 이 코너도 또 바로 외곽입니다. 그럼 이제 중반 들어서야 그나마 자리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남들은 다리를 다 잡고 있고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암만 능력만 해도 손해는 손해거든요. 이게 육상거입니다. 육상.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번 경주 승부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나온 마필이고 반드시 안고는 가야 되는데 그 점이 변수일 수 있다는 점, 요건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그린케이가 승급전에 무려 감량 5kg 아주 많이 좋습니다. 자, 직전 경주 과다 채찍을 대면서 박태준 기수가 입상에 끌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박태준 기수가 직접 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1700m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흠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자 4번 황금비상 직전 경주 두 번 다 모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준 기수가 외곽 11번에서 초반에 힘쓴 만큼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이거 제가 뛰기도 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김옥성 기수가 벌써 그림이 그려집니다. 벌써 3, 4콘에 돌고 있어. 김옥성이는 무빙해가지고 앞에 누가 가든지 너 죽든 나 죽든 내 꼴리는 대로 타본다 하고 그냥 김옥성이가 벌써 아주 김옥성 기수 그 특유의 그 무빙력을 발휘를 한다면 4번 황금비상도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자 5번 푸른매가 약간은 부담 중량이 예민한 것 같지 않느냐. 직전보다는 부담 중량이 조금 53kg. 뭐 훈련 상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만약에 이 녀석도 일말에 좀 약간의 불안 요소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10번 레전드킹. 사실 뭐 직전 경주 이혁 기수가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추임력을 끌어왔는데 그때 이스트 팔로스가 제대로 탔으면은 사실 10번 레전드 킹은 게임도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형적으로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토니오 기수 뭐 요번에 이혁 기수가 기승정지로 인해서 안토니오가 훈련을 했는데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아치 양아치가 올라오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자 6번 한빛나라도 마무리 조교가 조금 약하고, 뭐 다른 리오드 아이는 훈련 상태는 좋은데 맨날 그나물에 그 밥이고, 자 그렇다면 그래도 11번 이스트 팔로스를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마필이 직접 승급 전에 장추열 기수가 막히는 데만 가더라고요. 이러고 막히는 데만. 그러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10번 레전드 킹과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마무리 조교를 기원이가 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철경이가 월요일 날부터 했는데 왜 임기원이를 태웠겠습니까? 철경이가 훈련하다가. 자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11번 놓고 때려보자. 1번 그린케이, 거기에 4번 황금비상, 5번 푸른매, 10번 레전드키까지 이렇게 분산 배팅 11번을 놓고 뭐 1번, 4번, 5번, 10번 안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어디다 집중적으로 때리기보다는 11번을 놓고 한번 현장에서 입맛에 맞게 배팅 강도를 구멍수를 잘 활용하셔서 구경주 1700m 공략해보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처 강팀장의 이류경마, 아주 제일 자신있게 때리는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 접전 경주 속에서 강팀장 10마리가 나왔는데요. 예. 자 이번 경주를 또 노림수가 있다고요? 예, 이번 경주는 이제 쌍승식 추천 경주입니다. 쌍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쌍승식 좋아하시는 분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10경주는 무엇보다 인기마의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보이는 액면만 보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갈 것 같고 뭐 상승세 마필들 많고 그러니까 어지럽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통정리 싹 해드릴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만, 또 최고의 내용만, 또 준비된 마필만 똘똘마리 압축해서 시원하고 깔끔하게 쌍승식을 기본으로 3쌍까지 멋진 승부,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처 이류경마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무엇보다 이번 10경주 이번 주 경마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끝장 승부처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장한 각오로 준비했다는 점 말씀드리며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0경주 단초라니까요. 현장에서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11경주 1200m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경마가 좀 아쉽죠. 예. 현장 승부처로 갔고 또 우리 그 경마 코리아 책자에 그 단통으로 소비뇽 그 말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 프랑스 말 비슷해가지고 몽나셰. 몽나셰. 4번 7번. 소비뇽이 아니라 그 방송에서는 7번 지공불패를 우리 강연님이 또 놓고 강력하게 하자. 녹화하자고 했는데 대가리는 쳤는데 또 그 몽나셰가 또 오다가 또 막히고 지랄병을 하더라고요.
하정우 기수가 좀 못내 아쉬웠고 또 저는 거기서 배당까지 노리면서 영스톰을 한번 노렸더니 또 올라오다가 삼착되고 차라리 그게 확 와버리든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여러모로 아주 뭐 민폐였는데 이 11경주도 좀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외곽의 12번 어나더 스마트원이 부담 중량이 57kg, 이 레이팅이 101.1에서 제일 높아가지고 4번 다이샹과 같이 최고 부담 중량을 짊어졌는데 또 이 마필을 쉽게 이겨나갈 마필은 또 눈에 보이진 않죠. 또 이 12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항상 끝번을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마필. 이 선행권 마필이 끝번 제일 늦게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게이트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좀 유리합니다. 자, 12번 어나더 스마트원 어떨까요? 저는 반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뭐 끝번이야 원래 끝번을 탔던 말이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직전 경주 임기영 기수가 이 마필의 습성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알고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의 졸전은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지를 못하겠냐면 부담 중량이 57이라는 게 너무 빠른 페이스고 그게 조금 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12번 어나더 스마트는 도전마 정도로만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2번 골드뮤직도 은근히 잘 뛰는데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잡기 싸움에서 그때 마주협회 장배 대상경주에서 졸전을 펼쳤는데, 자, 요번에는 뭐 안쪽 게이트에 박태준 기수 무려 부담 중량이 6kg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낄 이유는 없는 전개 2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 태양왕 역시도 실전 기복은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도 다비드 기수가 또 이 마필 역시도 두 마리가 공교롭게 경마장의 외주로 내주로에 조그맣게 보조주로가 있는데 거기서만 또 조교를 하는 마필이고, 자, 나머지 마필 4번 다이샨도 훈련 상태는 너무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 녀석이 늦게 올라온다면 깜빡이 막권인데 좀 일말의 불안 요소는 또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다른 대한 마필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4번 다이샨도 무시할 수 없겠고, 7번 가속 불패 요거는 전형적으로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못 나가고 모래 맞으면 직전에 세계일보배 그때 완전히 서버렸잖아요. 코너 돌면서 경합을 하니까 편안하게 앞에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7번 가속 불패는 좀 과도한 인기마가 될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히려 뭐 이제는 아낄 나이가 없는 9번 베스트 가이도 10번 이 브라이트캣 이 신지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임기훈이가 원래 조교를 하던 말입니다. 이게 왜 10번을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 경주에 앞선에 붙이니까 마지막에 오히려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요번에는 앞선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은 따라가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쓴다라면 더 뛸 수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 브라이트캣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또 신지 기수가 이런 말 잘 타죠. 따라가서 아주 그 사쿠라처럼 뒤에서 딱 날라오는 그런 말을 잘 타는데, 자, 12번 어마더 사실 또 강 팀장께서 12번이 좀 불안하다 57kg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만도 훈련 상태는 뭐 좋습니다. 아주 뭐 날아다니는데 어차피 뭐 12번 어나더 스마트원을 놓고 좀 약하게 배팅을 하시길 바라면서 안쪽에 2번 골드뮤직, 4번 다이샨, 10번 브라이트캣, 거기에 뭐 6번까지 그럼 뭐 다 부르는 거네. 12 놓고 뭐 왜냐면 불안하니까 또 강력한 한방 막권이 나올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12번을 놓고, 자, 10번 브라이트캣, 거기에 6번 태양왕, 4번 다이샨, 2번 골드뮤직 안에서 막권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희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일요경마, 자, 이번 주 일요경마 두 경주를 정확하게 짚어드리질 못했습니다. 11경주와 8경주인가 그런데 그런 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저희가 다 오픈을 다 해드리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한번 마필도 예시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를 꼿꼿이하게 뭐 또 뛰려고 하는 투지가 보이는지, 또 체중 변화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배팅의 묘미를 살려서 일요경마 대승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 팀장님, 예. 5경주와 9경주가 10경주. 5경주 10경주. 예. 5경주 10경주가 예. 자, 아주 내용승부처니까 이번 주 일요경마 지난주처럼 또 1착 3착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한번 단통으로 999 한번 맞춰 주시길 바라겠고, 자, 강백호는 3경주 8경주 현장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도 강 팀장과 강백호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